안녕하세요. 건국대학교 모빌리티 하이스토리 100강 온라인 강좌를 맡은 김윤지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그 강연을 하는 주제는 모빌리티로 본 춤과 도구의 이야기입니다. 그 첫 번째 이야기로서 그 부제목을 말씀을 드리면 승의 무에서 승무로라는 그 타이틀을 붙여보았습니다. 여기서 잠깐 목차를 좀 다시 말씀을 드리면요. 첫 번째는 주요 용어의 설명 및 이해, 한국 공연 예술의 시작을 알리다 승의 무에서 승무로의 이동으로서 우리가 천을 들고 추는 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먼저 그 얘기를 본론적으로 하기 전에 여러분들께 영상 하나를 보여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어떠세요? 저희가 지금 그 보고 있고 경험하고 있는 그 춤에 대한 부분과는 많이 다릅니다. 이 춤은 뉴질랜드 마오리족의 그 원시적인 어떤 춤이 지금까지 연행되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렸는데요. 이러한 어떤 모습과 지금의 어떤 춤의 모습이 분명 다르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아마 느끼셨을 겁니다. 이 다름의 어떤 이유는 결국은 진화의 이동이었습니다. 그 진화의 이동을 통해서 파급되는 역할들, 그 다음에 가치들, 그리고 그것이 가능했던 배경들에 대한 부분들, 더 나아가 미래적으로 어떻게 이동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연구를, 그 탐구를 하는 것이 인문학적 또는 건국대학교 인문학연구원에서 추구하는 목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의 강의는 처음 보여드렸던 그 영상과 그 이후의 어떤 지금의 남아있는 춤들의 이동 과정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춤이라는 영역은 사실 잘 모릅니다. 그리고 많이 어렵습니다. 왜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 내에서 춤의 영역에 대한 학습이 사실은 이루어지질 않았습니다. 또한 춤이라는 영역은 굉장히 현장성과 즉흥성과 여러 가지 어떤 그 기록적인 부분을 남기기에는 한계를 가지고 있어서 춤에 대한 이제 연구를 하기에는 사실은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춤의 진화의 어떤 이동 과정을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알기 쉽고 가시적으로 보여드릴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이야기로 천을 통한 도구의 어떤 사용에 대한 이제 이동의 과정인데요. 우선은 우리나라에 대한 천을 들고 추는 춤에 대한 부분으로 진행을 할 것입니다. 천을 들고 추는 춤의 종류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승의 무, 결국은 그것이 승무로 진화적 이동을 해왔던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용어에 집착하는 부분이 사실은 조금 있습니다. 용어를 이제 이해를 하는 청취자 또는 학습자와 그 용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학습자의 어떤 그 교육의 효과가 굉장한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용어에 대한 이제 이해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 화면을 잠깐 보시면 제가 가급적이면 쉽고 여러분들도 이해가 잘 될 수 있게끔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글자는 무입니다. 이 두 가지의 그림의 모습은 오랫동안 우리가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춤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무에 대한 모습들이 근대의 시점을 이후로 이 뛸 용자가 들어오면서 하체 중심에 뛰어다니는 춤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물론 급격한 혁신과 변화가 없이는 진보적인 발전이 어려운 것은 맞습니다. 춤의 영역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순수한 우리말인 춤의 영역들이 전통 사회의 기록 속에서는 이 한자인 무로 기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무의 한자어가 근대 이후에 들어온 이 용자로 인해서 엄청난 춤의 스타일, 춤의 정신, 춤을 만드는 생각들, 스타일들, 코드가 완전히 바뀌는 혁신이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는 사실은 춤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이 무용이라는 글자는 근대 이후에 들어온 외부적 수용으로 인해서 보다 무자 또는 춤자에 비해서 교육적, 사회적 효과가 있는 학술적 용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여기서도 결국은 이 무에서 무용으로 이동의 어떤 가정들의 대한 이 인문학적 탐구가 이 모빌리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런 현상학적 이동, 그리고 가치적 이동, 그리고 앞으로 이 춤에 대한 부분이 결국은 변화의 어떤 진화적 이동을 하는 대상으로 볼 수 있는 미래적 이동에 대한 얘기를 다 안고 있기 때문에 모빌리티는 넓고 깊은 용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국립민속박물관에서 그 예술 사전을 만들면서 조금 용어에 그 관심을 가지게 됐는데요. 제가 춤에 대한 연구를 전공자임에도 불구를 하고 춤을 대할 때마다 사실은 좀 혼돈스러웠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것, 특히 이번 강연에 큰 카테고리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춤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게끔 이 지식사슬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먼저 가장 큰 카테고리는 한국 무용입니다. 또는 한국춤 또는 우리춤이라고 하는데 이 우리라는 용어가 갖고 있는 의미적인 부분은 사실은 한국이 갖고 있는 어떤 그 독특한 문화라고도 할 수 있죠. 역사적 어떤 시간과 공유했던 그 시간의 어떤 축적과 동일한 어떤 지리적 조건에 의해서 우리는 너와 나를 같은 공감대 형성을 통한 우리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이런 한국 무용은 전통과 신무용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분류에 해당되는 이 5가지의 어떤 영역들이 지금 우리와 함께 존립하고 있고 현존하고 있는 춤의 카테고리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사실 이런 어떤 춤의 그 분류화 작업, 예술의 그 유형 분류화 작업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왜냐? 이 무형 쪽 요소가 갖고 있는 것들을 이러한 도식의 어떤 카테고리로 나눈다는 것은 어떤 춤의 어떤 유형화에 대한 부분을 초래할 수 있지만 기존에 남아있는 여러 가지 산발적으로 다발적으로 나뉘어져 있는 이 춤들을 정리해 봄으로써 그 부분에 대한 학문적인 그다음에 이해 그리고 사회적인 어떤 부분의 적용이 좀 더 편하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천을 들고 추는 춤이 과연 한국에서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느냐? 아무래도 이제 기록 또는 유물 또는 이제 그런 기록물에 의해서 저희 연구자들은 접근할 수밖에 없는데요.
물론 이것이 정답은 사실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춤에 대한 연구나 선사시대 또는 또 원시시대에 관련되어 있는 연구들은 늘 추측을 요구를 합니다. 이제 제가 생각하는 추측은 천을 들고 추는 춤의 어떤 시작점으로 본다면 6세기 고구려의 어떤 시작으로 보고 있는데요. 물론 그 이전부터 팔을 길게 하는 뭐 효과를 내기 위해서 자기의 표현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천을 드는 춤은 그 이전에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본격적인 유무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는 시대는 이 시대라고 생각을 해서 제시를 해봅니다. 조금 더 제가 가감하게 말씀을 좀 드리면 이 고구려 벽화에 대한 부분을 저는 한국 공연 예술의 시초를 알린다라는 타이틀을 한번 붙여보았습니다. 공연이라는 것은 굉장히 의도성을 요구합니다. 춤을 보려고 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춤을 추는 사람들, 그리고 그런 어떤 기획의 의도들, 같이 안무였던 기획 과정과 공간들이 필요한 철저하게 기획의 작품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구려 무용총을 한국 공연 예술의 시초로 알리는 이유는 결국 이 그림을 도상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조금 다른 부분에 비해서 학대돼서 보이는 이 사람이 아마 춤을 보러 온 사람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군무진으로 이루어져 있는 8명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무용수이고요. 이 부분이 자세하게는 잘 안 나와 있지만 여기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악기를 몇 명은 갖고 있습니다. 연주를 한다는 거죠. 결국은 이 고구려 고분 벽화에서 발견된 무용총에 대한 탐구가 미술학이라든지 국문학이라든지 역사학자들이 많은 얘기를 하지만 무용학에서 접근을 해 본다면 이 그림 고구려 벽화의 이 시작은 한국 공연 예술의 어떤 시초로 알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이고, 조금 더 이 춤추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해 본다면 이렇게 꺾는 동작은 사실 우리의 일상적인 동작은 아닙니다. 이러한 비일상적인 동작을 한 사람도 아닌 여러 사람이 한다는 것은 군무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철저한 안무에 계획이 있었다라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고구려 무용총은 무용학에서 또는 공연예술학에서 한 번은 우리가 집중적으로 다뤄보아야 할 기록물이라는 것입니다. 승의 무에서 승무로의 어떤 이동을 조금 보겠는데요. 여기서의 승의 무는 결국은 중 또는 절에 있는 사람들을 지칭을 말을 하는데 그 사람들에 의한 승무로 이동을 제시를 해보겠습니다. 민중 기록 속에서의 어떤 승의 무, 불교와 승려와 중에 관련되어 있는 어떤 움직임, 관련되어 있는 문화적 행위에 대한 이제 기록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나타나게 되는데 여기서 보시면 신윤복의 그림 2가지가 이제 있고요. 여기서는 김준산의 그 풍속화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의식적인 그 복고에 해당이 되는데요. 사실 그 형태와 목적과 그리고 춤을 또는 이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다 달라요. 하지만 이러한 승의 어떤 행위들, 움직임들이 결국 오늘날의 이 승무 작품과 연결이 돼 있다. 그리고 그것이 진화적 이동을 해왔다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습니다. 좀 그림을 살펴보면은 탁발 또는 그 재미라고 하죠. 쌀이라든지 돈을 구하기 위해서 목탁을 두드린다든지 연부를 하든지 복고를 치는 이 행위의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이 안악넥들은 그러한 어떤 모습을 보고 갖고 있는 돈을 주거나 또는 뭐 다른 부분으로 이제 쌀을 준다든지 그러한 건립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지금 북을 치고 있는 이 승려 또는 이 중은 오늘날의 북을 두드리는 행위 또는 목탁은
음악이 되었을 것이고요. 연불은 가사가 되어서 한국 전통 예술의 종합적인 어떤 모습들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어떤 중의 행동들이 조선 후기로 갈수록 조금 더 전문적으로 바뀝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들을 어떤 그 국중패 또는 그 남사당패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여기서 또한 굉장히 이 형태보다는 조금 더 공연적 요소, 조금 더 어떤 판문화의 어떤 공연의 퍼포먼스화가 점점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북을 두드리는 이 복고의 이제 행위들이 각각 나타나면서 그 승무의 어떤 진화적 이동을 해왔다. 그렇다면 이런 중의 움직임, 승려의 어떤 복고의 행위들, 절에서 이루어지는 북을 치는 어떤 의식들이 어떻게 춤으로써 진화적 이동을 해왔을까? 그리고 그것은 언제쯤 시작이 되었을까? 결국 저는 또 기록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왼쪽에 보시면 교방가요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19세기에 만들어진 책인데요. 그 경상도 지역, 특히 이제 진주 지역에 관련돼 있는 가무학의 기록들을 집대성한 굉장히 중요한 이제 책입니다. 그 책을 펼치면 이 목차에 승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승무의 행위는 이러한 그림과 춤에 대한 설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승무라는 글자가 나오고, 여기에 있는 이 4명의 출연자들은 각각 맡은 배역을 다해서 연출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이 화면들의 모습을 통해서 보면 마침 탈춤의 승무가장, 노장가장, 탈춤의 가장 중에 하나로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어렴풋이 생각했던 이 중들의 어떤 퍼포먼스가 이 교방이라는 공간 안에서 이 승무로의 어떤 그 진화의 어떤 이동 또는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교방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마 모르실 거예요. 이 교방은 고려 때의 그 국가기관에 그 관리를 받고 있었던, 말 그대로 이 교자는 가르칠 교구, 방은 공간, 방입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방, 여기 안에서 고려시대부터 가무학에 관련돼 있는 예술, 예능을 가르친 집단입니다. 집단인데 이것이 조선 후기로 가면서 이 경영의 어려움, 그리고 이 교방을 통해서 나타나는 문제점 때문에 해체가 됩니다. 해체가 돼서 이 교방은 조선 이후로 각 지역에 배치됩니다. 지방 관하로 배치가 되면서 지역의 예술을 담당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교방 춤으로서의 어떤 승무가 이제 지닌 의미를 좀 더 설명을 해보면, 결국은 이런 그 우리가 이제 추측 또는 어렴풋이 기억했던 이제 승의 무의 잔재들을 어쩌면 승무로서 발전시켰다, 이동시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거의 의미는 결국은 이렇게 기록화로 남게 되었고요. 작품화, 독립된 작품화로 나타날 수 있고, 그 작품을 이름을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명명화할 수 있었고, 독립화할 수 있었고, 전문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영역일 수도 있는데, 이 교방 안에서는 일반인들도 물론 춤이라든지 노래를 배우고 싶겠죠. 하지만 교방이라는 곳은 이 항진이 같은 전문 예능인을, 예술인을 키우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5일에 일주일에 5일 정도는 출석을 체크를 하면서 거기서 아주 구전심수, 스승의 어떤 모든 것들을 그대로 배워야 하는 그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배우는데, 그 사람들은 사실은 굉장히 전문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전문인들에 의한, 그 숱한 예술인들에 의해서 잔재되어 있던 어떤 문화적 양식, 예술의 어떤 양식들이 전문화되고 독립화되고
작품화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게 마지막 사진입니다. 이제 마지막 사진인데 이거는 근대에 나타난 사진 엽서의 승무의 이제 모습이에요. 사실 그림보다 현실적이고 사실적이고 뭔가 오히려 더 확실한 기록물이 사진일 것입니다. 이 사진에 남아있는 이 승무의 모습을 보면 오늘날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혼자서 추는 그 무용적 요소, 춤적인 작품으로서의 승무와 굉장히 유사하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들이 지금까지 이제 진화가 되어 유래가 되었고요. 그것들이 1960년대 후반에 한국에서 국가무용문화재가 지정이 되면서 이러한 어떤 승무들을 한국의 대표적인 무용유산으로 지정을 해서 지금까지 보존하고 보호하고 전승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